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지원 유세에 나섰죠. 오늘 오전에는 경남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울산 그리고 부산까지 방문할 예정입니다. 점차 보폭이 넓어지고 있는 건데요. 불과 일주일 남은 지방선거에 과연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오늘 모습을 보시죠.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오전에는 경남 진주시장을 방문했고요. 동선을 저희가 지도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가깝지 않은 일정인데요. 오늘 하루에 저 일정을 다 소화한다고 하는군요. 오후에는 울산에 들렀다가 오후 5시 반쯤이면 이제 부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요즘 계속 엄청 뜨거운 지역이죠. 이 자리에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물론이고요. 부산 북갑에서 뛰고 있는 박민식 후보도 동행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부울경을 다 도는 건데 이 정도면 강행군 아니에요? 우리 김영우 의원님도 지금 오전에 기차 타고 부산에서 올라오셨다면서요? 네, 구포에서 이제 올라왔는데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현직 대통령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네.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 또 대통령직이 끝났어도 대국민 통합을 위해서 늘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될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마치 그 중앙선대위원장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부울경, 지난번에는 또 충청권도 다니고 그랬는데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게 특히나 또 선거라고 하는 와중에 이 후유증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여야 간의 갈등을 또 뛰어넘어서 또 보수 내의 갈등, 네. 또 과거에 있었던 탄핵을 다시 소환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과거의 갈등을 현재로 자꾸 소환해내는 거란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강성 지지층들은 어떤 더 결집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다, 전직 대통령의 역할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솔직히 퇴행적이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현직 대통령 또 전직 대통령을 또 보좌하거나 조언하는 분들은 저는 올바로 조언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패널로 나오신 김영우 전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죠. 지금 뛰고 있는 박민식 후보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세 예정인 부산 기장시장 여기를 방문하는 자리에 박민식 후보가 달려와서 맞이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거리를 저희가 알아보니까 부산 북구 갑에서 기장군까지 무려 30km 거리입니다. 지금 얼마 안 남은 이 시기에 부산 북구 열심히 뛰어다니기도 모자라는 시간일 텐데 지금 기장군까지 30km를 박민식 후보가 달려간다는 건 뭔가 굉장히 절실한 게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죠.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등판을 하신 것은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국회를 방문하신 적도 있었거든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하지 않으실까 싶었는데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후보의 개소식에 그 전날에 한번 참석을 하신 적이 있었죠. 영상 메시지까지 남기셨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결국 대구시장 후보인 추경호 후보와 칠성시장을 함께 도는 것으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시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아까 김영우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중도층에 대해서는 약간 좀 마이너스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표 같은 것들을 보면은 후보들은 치고 올라갔는데 저희 당의 지지율은 굉장히 낮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말은 저희의
유권자층에서 투표소로 나가지 않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어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영상도 보셨지만 좀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해서 애틋한 감정을 갖고 계시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결국에는 강성 지지층들을 투표소로 끌어내는 이러한 역할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그 부분이 지금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동훈 후보와 어떻게 보면은 중도 진보 쪽으로 표를 가져가기보다는 서로 간의 파이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네.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박민식 후보가 이 바쁜 가운데에도 30km를 달려서 박근혜 전 네. 대통령 뵈러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 대변인께서 박민식 후보는 한동훈 후보와 보수라는 파이를 나눠 먹어야 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박민식 후보가요 오늘 저희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출연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파이를 나눠 먹어야 할 그 대상이죠. 한동훈 후보를 겨냥하는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기회주의적이면서도 더 가깝기로는 문재인 정권 그쪽 분들하고 더 가까운 거 아니냐. 한동훈 후보의 정체는 오히려 말은 보수 재건이라고 하지만 우리 보수 진영을 파괴시켰고 또 앞으로도 보수 분열의 트로이 목마다. 거대 양당이 무소속에게 그런 얘기하는 거 조금 짜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조직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거대 양당에서 너무 징징대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여론조사 추이 여러분도 보셨죠? 박민식 후보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민식 후보는 30km를 달려가는 이유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서 무언가 돌파구를 찾고 싶은 그런 심정일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산 북갑에도 혹시 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일까요? 들릴 가능성이 있다면 저렇게 가지 않겠죠. 아 그래요? 네, 안 올 것 같으니까 30km를 달려간 그렇죠. 겁니까? 예, 물론 30km가 먼 거리는 아니에요. 30분도 안 걸릴 겁니다. 차 타고 가면 금방 갈 거예요. 네. 그런데 가가지고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한마디라도 받고 싶을 거예요. 네. 예, 부산 북구에서 한동훈을 상대로 뛰고 있는 박민식입니다. 응원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뭔가 한마디를 하겠죠. 그래요. 열심히 하세요. 뭐 네. 한마디 하겠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북구에 와가지고 엄청나게 하는데 열심히 하라 그랬다.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네. 응원을 힘입어서 난 더 열심히 하고 당원들과 함께 뭐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런 네. 얘기를 할 텐데 결국에는 한동훈 전 대표 지금 후보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악연에 관한 이야기들을 제가 볼 땐 더 홍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걸 더 부각시킬 거다. 예, 한동훈 전 검사일 때 네. 30년 구형을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결국 공격의 소재로 쓰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인데 박민식 후보는 지금 어찌됐건 있는 패 없는 패 다 꺼내가지고 네.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박스권에 갇혀 있어가지고 확장 같은 그런 상황이 없는 거거든요. 호재가 없어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애가 달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걸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절절함이라고 하는 건 제가 공감을 할 수 있지만 저도 네. 후보를 많이 해봤으니까. 근데 그럴수록 꼬이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북갑에 가서 딱 느낀 것은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나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에서 그 정체를 보이거나 또 하락하는 그 이유는 본인들의 색깔이나 본인들의 정체성이나 본인들의 비전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왜냐하면 자꾸 타인에게 의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박민식 후보도 오히려 당권파들이 당 지도부가 내려가서 지원 유세하는 쪽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졌단 말이죠. 네. 그리고 박민식 후보의 고유의 그 빛깔이 없어졌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만약에 기대는 그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는 순간 그거는 마치 하정우 후보가 공보물에도 본인의 등짝만 나오고 전재수 후보의 얼굴이 나오는 정말 그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이런 현상 때문에 네. 하정우를 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네. 하정우의 비전이 필요하고 하정우의 북갑에 대한 어떤 그 정책이 필요한 건데 네. 자꾸 타인이나 전직이나 또 전직 대통령에게 기대는 순간 점점 더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우 의원은 박민식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너무 의지하는 것 같고 하정우 후보는 또 전재수
후보를 또 너무 의지하는 것 같고 그 배경도 또 언급을 하고 싶은데 안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판으로 긴장하는 건 박민식 후보뿐만 아니라 하정우 후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사흘 연속으로 김어준 씨 방송에 하정우 후보가 출연을 했습니다. 노래를 어제는 했는데 오늘은 직접 선거 구호까지 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하정우 후보를 사전투표일까지 매일 연결하려고 합니다. 한동훈 후보한테 질 수는 없단 말이죠. 자, 구호 한번 외쳐봅시다. 이재명, 전재수, 하정우, 북구발전 무적함대. 이거 좀 아쉬워. 캠페인송 그중에 제일 자신 있는 거 하나 불러봐 주세요. 예, 제품 가도록 하겠습니다. 2호 1번 하정우 신나게 달려라. 기호 1번 하정우 오직 북구 주민 혈전 위에서 뭐 근데 제가 목이 아파가지고 더 길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김어준 유튜브에 지금 3일 연속 출연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세게 밀어주네요. 뭐라도 해야죠. 선거라고 하는 건. 네. 근데 지금 하정 후보가 노래는 잘하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목이 아파서 그렇대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네. 정치 초년병이구나라고 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어떻게 다르게 외쳐야 되나요? 정치인들은 좀? 아니 제가 볼 때는 정치인들은 좀 네. 약간 좀 뻔뻔한 게 있죠. 정치 어허. 오래 하신 분들은. 네. 근데 초년생들은 어디 가서 악수 한번 하기도 좀 쭈삣쭈삣한 네, 경우가 네. 많이 있는 거죠. 저도 네. 한번 좀 해보려고 나갔다가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네. 그래서 저는 뭐 초년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게 어찌 보면 한계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또 장점일 수도 있는 측면들이 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점이 뭐 참신한 같은 겁니까? 기성 정치에 네. 대해서 중도층들 같은 경우는 거부감이 꽤 많이 있죠. 아. 그래서 새로운 인물, 새로운 소재들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네. 민주당 같은 경우도 전재수 후보라고 하는 막강한 후보가 있었지만 부산시장에 나가는 바람에 네. 그 하정우라고 하는 어떤 소재가 상당히 재료가 좋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부산 북구갑에서 민주당 지금 한 석밖에 없는 건데 그걸 유지해보자 이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정우 후보가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려운 상황이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1강 2중 구도에서 지금 네. 2강 1중 구도로 네. 온 상황이고 그 얘기는 한동훈 후보가 여론조사상에서는 상당히 좀 올라오고 있구나라는 네.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인정하시네요. 아니 여론조사 나온 걸 어떻게 네. 인정을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 핵심은 저 하정 후보의 저런 행위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네. 저 지역이 부산 지역에서도 특수하게 전재수 후보라고 하는 특이성들이 존재하는 지역이다. 그렇죠. 그 측면에서 하정 후보가 전재수 후보의 지지층들에게 얼마만큼 호소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막판 변수라는 생각이 아하. 들고 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장이 네. 저희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 점은 제가 볼 때 막판까지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황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좀 한동훈 후보는 좀 바른 말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바른 말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어필을 하셨는데 하정우 후보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연일 쓴소리를 내뱉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김어준 쇼 나가서 아이고 우리 지지자가 너무 없어요 라고 징징대는 거 보기 참 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다가 김어준 씨는 노래까지 시켰고 노래도 불렀고요. 시키는 사람도 문제지만 하는 사람은 더 문제입니다. 우리 국갑의 선거에서 김어준 씨가 왜 상황이 되고 주인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그 점을 딱 꼬집은 겁니다. 하정우 후보가 찾아가야 할 곳은 김어준 방송이 아니라 부산 북구갑 골목골목을 찾아다니면서 유권자들을 만나야지 왜 매일 거기 유튜브 찾아가 갖고 노래 시키면 노래하고 뭐 구호 외치라면 구호 외치냐 뭐 이런 지금 지적인 거예요. 아니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새로운 시대 열리면은 새로운 시대 뭐냐? 저희가 정치에서 유세할 때 사람 많은 곳에 갑니다. 시장에 가요. 네. 마트 앞에 가고요. 네. 사거리에 갑니다. 네. 근데 시대가 변한 건 뭡니까? 온라인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가 마켓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지층들이 어쨌든 일정 부분 모여 있고 수백만이 그 팔로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북구 주민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북구 주민들에게 친인척들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람 많은 곳에 가서 노출시키는 건 전혀 잘못된 게 아니죠.
제가 네. 알기로 한동훈 후보 역시도 방송 여러 군데 출연하셔가지고 네. 자기가 어필할 수 있는 말들을 했잖아요. 네. 같은 선상이라고 보고 네. 저것은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이렇게 보고 하정우 후보의 경우는 어쨌든 집권 여당의 후보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부산 네. 북구 주민들이 보수의 어떤 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투표할 거냐 또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실제로는 부산 북구 그리고 거기에서 키워주신 전재수가 시장 후보로 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링크를 잘 맞춰가지고 지역 발전, 미래 비전 이런 걸 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그 기준을 가지고 투표해 주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란 말이죠. 네. 남아있는 기간 동안 그렇게 호소해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엄밀히 얘기하면 하정우 후보가 부산 북갑을 지키면서 전화로 출연을 한 거니까 방송을 위해서 자리를 비운 건 아니다라고 아주 따끔하게 저희 PD가 지금 지적을 해줬습니다. 요거를 제가 밝혀야 또 하정우 후보 측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죠.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로 출연을 했기 때문에 북구갑을 비우지 않았다. 그 점을 제가 명확하게 다시. PD분이 매우 객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어서 저희 뉴스에이 라이브는 항상 공정하게 진행을 합니다. 자, 이 하정우 후보의 공보물도 약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하정우 전재수 후보가 포옹하고 있는 사진인데 아까 김영우 의원이 저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아니 후보 포스터에 왜 후보가 얼굴이 나와야지 왜 등이 나오고 전재수 후보 지금 부산시장 후보 얼굴을 내놓냐. 저거는 그렇잖아요. 부산시장 포스터가 아니잖아요. 아니 후보. 하정우 후보 얼굴을 부산 북구 주민들이 모르실까요? 북구갑 주민들이? 정치 신인이라. 아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전재수라는 사람이 저 지역에서 3선을 했습니다. 네. 저 후보가 저렇게 끌어안아줄 만한 후보가 하정우다라고 뒤에 이름이 딱 있잖아요. 네. 아. 저런 선거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하. 근데 저는 저게 문제일까요?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은 다양한 각도에서 내가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한 방식의 선거운동을 전개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정반대로 얘기하면 그 한동훈 후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박민식 후보한테 부산의 배신자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 한동훈식 어법으로 얘기하면 뻔뻔해요. 제가 볼 때. 내려가신 지 한 달밖에 안 되신 분이 예를 박민식 후보한테 배신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박민식 후보를 배신자라고 밀어붙이면서 본인의 포션, 입지를 만들려고 하는 선거운동 방식인 거죠. 네. 근데 저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하정우 후보에게 가장 큰 마케팅은 뭐냐? 여기서 3선을 시켜줬던 그만큼 신뢰하고 있는 전재수 후보가 저렇게 꼭 끌어안아줄 만한 후보감. 네. 저걸 갖다가 알겠습니다. 어필하고 싶었던 거겠죠. 알겠습니다. 뭐 홍보 아이디어는 뭐 참신한 건데 그걸 가지고 또 지적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냐 뭐 이런 지적인 겁니다. 자 이렇게 부산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부산시장 선거 방송 토론회 얘기를 해볼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산 방문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어제 토론회 마지막 토론회였습니다. 부산시장 선거. 되게 특이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거짓말 탐지기가 토론회에 등장을 했습니다. 거짓말이다, 덮어씌우기 한다, 뭐 아는 것도 없다, 뭐 보사진이 어떻다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을 쏟아내시고 오늘 토론회가 6번째인데 6번 내내 그냥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과 없는 시정을 하신 시장님께서 결국은 할 게 그것밖에 없구나. 제가 토론을 하면서 우리 전재수 후보는 정말 침소봉대 그리고 거짓말 그리고 또 정말 얼굴에 철판 깔고 하는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해수부 장관 지금 4개월 했습니다. 무슨 4년 5년 한 것 같아요. 인턴도 6개월 합니다. 정치인들 입만 열면 거짓말 많이 한다고. 근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오늘 가져온 그런 기회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사비를 들여서 미국에서 공수를 해왔습니다. 경찰용으로 쓰여지는 그런 거짓말 탐지기인데요. 자 마지막 토론회까지 끝낸 부산시장 선거 판도 전재수 박형준 후보에게 지금 아주 피가 말리는 상황이다. 초접전이다. 뭐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요. 거짓말 탐지기. 저걸 사용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네. 일단 그만큼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쇼잉을 한 건데
그렇죠. 정의한 후보 같은 경우 일단은 다친 게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서 그 네. 부분이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아하. 네. 거짓말 탐지기라고 하면 아무래도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이번에 부산시장 후보로 결정이 되니까 바로 다음 날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했었죠. 그 이전에 있었던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들 이것들이 아직 풀리질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정의한 후보가 짚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토론회에서 저런 거짓말 탐지기를 가지고 나오는 일은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조금 아까 여론조사를 보여주셨는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저희 국민의힘의 박형준 후보가 많이 따라잡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초반 여론조사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이제는 오차 범위 내로 진입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가 잠깐 그 구포에서의 그 후보 포스터를 보면 하정우 후보가요. 전재수 후보가 안아주는 포스터를 보였었잖아요. 그게 효과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정우 후보가 김어준 씨에게까지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하정우, 전재수 그리고 이재명 이 세 명의 삼각편대로서 부산의 어떠한 선거판을 뒤집어 보겠다라고 전재수 후보와 하정우 후보는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민주당 중앙발로 나왔었던 공소취소 특검이라든지 그리고 네네네. 전재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까르띠에 시계 등과 관련한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네. 마지막까지도 굉장히 힘든 선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뭐 강재재 대변인께서 박형준 후보가 많이 따라잡았다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반론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여론조사 상에서 따라오고 있는 건 맞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 초반에 구도가 흩어져 있던 상태에서 여론이 안 나왔던 것이고 네. 그 이후에 구도가 정리되면서 1대1 구도가 되면서 네. 실제로 지지층들이 결집했던 측면들은 있는 거죠. 네. 다만 지금 토론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이 박형준 전 시장에 대해서 부정부패 비리 혐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LCT 개발 과정에서 자신의 배우자, 이 조연회랑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수의계약 업체 이거를 추진을 밀어붙이다가 결국엔 그 회의록까지 드러났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부산 시민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지켜보실 거고 결국은 이것은 전재수를 넘어설 수 없는 한계로도 작동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사실상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처럼 전국 유세에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 내일은 부산, 울산, 경남을 찾습니다. 올 때마다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뭐 선거 국면에서 각 정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 판단되는 그리고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판단은 시민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지지 유세를 하시면 이 보수 결집이라고 하는 그 과제에는 상당한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내일 오전에는 경남을 찾고 오후에 울산과 부산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입니다. 3개 지역 광역단체장을 모두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인데 오늘 부산시장 후보들의 어떤 관훈 토론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 대한 얘기가 모두 나왔습니다.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한다. 내일 오후에 아마 같이 유세를 나설 건데 좀 기대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전재수 후보는 판단은 시민들이 할 것이다. 각 정당은 원래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자원은 총동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추진문 교수님, 초연하게 대답을 하긴 했는데 전재수 후보 어떤 의미로 저런 얘기한 걸까요? 그냥 있는 생각 그대로 저는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각 정당은 다 그러죠. 선거 기간 되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됩니다. 가용 가능한 모든 방안이나 전략들이 있다면 다 동원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제 부산은 또 대구하고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TK와 PK는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TK 지역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저는 있다고 봐요. 다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도는 것이 전국 선거에 도움이 될 거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탄핵당한 대통령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 때문에 탄핵당한 대통령이에요. 예. 저분이 저렇게 돌아다니는 게 보수 결집에 큰 도움이 될 거냐.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때문에 많이 실망한 분들 입장에서는 저런 부분들이 또 전국 선거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산 한번 오시고 부산에서 뭐 이렇게 선거운동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어느 후보를 선택하려고 했던 선택을 바꿀 수 있을 거냐. 저는 그것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에 오시는 것이 크게 뭐 모르겠어요. 기존의 보수 진영에서 원래 박형준 후보를 찍으려고 했던 분들이 더 열심히 수표장에 나오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각을 바꾸고 지지를 바꿀 정도까지 판 자체를 뒤집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산에서 방문하는 곳은요,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기장시장입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선거가 열리는 다른 지역구가 있죠. 저희가 계속해서 짚어드리는 부산 북구 갑인데요. 박 전 대통령이 북구로 갈지 정치권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보수 대통령 3명을 감옥에 보내는데 1등 공신인 사람, 보수를 파멸시킨 파괴자입니다. 내일 박민식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만남을 타진하고 있다는데 혹시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네,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는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산 북구 갑도 꼭 가야 된다. 지금 우리 박민식 후보가 배신자 한동훈 일당과 힘겨운 싸움 중이기 때문에 가서 좀 힘을 실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그러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요. 박 전 대통령에게 30년 구형을 한 게 바로 한동훈 후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 뭐 검사로서의 했던 직업적 역할과 그리고 지금의 어떤 정치인으로 했던 거를 상치시킨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요. 당시에 한동훈 후보보다 더 위에서 이 사건을 다 지휘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그 윤핵인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놔두고 지금 밑에서 일했던 한동훈 후보한테 지금 구형 30년 했다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나요? 그냥 이거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죠. 예. 그리고 저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로 이제 친박계 이 후보들 중심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옛날에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또 도움을 주는 형태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보수의 미래를 좀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황들을 그냥 응급해서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아마 본인도 고민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한동훈 후보는 한편으로 보면 보수의 미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선거에 본인이 들어가서 지금 박민식 후보의 어떤 지원 활동 한다고 그러면 저는 아마 본인은 그런 판단 내리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급하겠지만 본인이 아마 이제 기장까지 가서 만나는 거는 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 선거 전에 개입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수의 어른으로서 가지고 있는 거를 상당히 좀 이 상실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판단은 내시지 않을 거로 저는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박민식 후보의 바람이나 또 고성국 씨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산 북구 갑이랑 기장군이 얼마나 먼지 저희가 지도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거리로는 30km 정도가 됩니다. 일단 이동 거리가 좀 꽤 있는 편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박 전 대통령이 일로 이동을 할지 아니면 박민식 후보가 이리로 올지 뭐 관심이 쏠리는 상황 같은데요.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근데 일단 본인은 북구 갑에 출마한 후보인데 기장군까지 이동해서 만나는 거 이건 어떨까요? 글쎄요. 어쨌든 지지층 결집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가가지고 사진을 찍거나 혹은 한마디라도 뭔가 이 북구 주민들을 향해서 한마디 해달라라고 하는 멘트를 딸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 그걸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한동훈 후보와도 악연이라면 악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연결은 시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 지지층은 어느 정도 지금 결집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장적 효과를 누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부산 북구에서도 유권자들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분들이 과거의 분들을 자꾸 이렇게 소환해가지고 모시고 나와가지고 마치 그걸 선거운동을 하는데 이용을 하는데 오히려 현 세대 정치인들이 좀 많은 부분에서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극복하고 딛고 결국엔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과거로 지금 회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부산 북구 유권자분들께서는 미래를 이야기하고 또 이 부산의 이 미래가 북극 항로라든가 뭐
뭐 해사법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유치하고 더 크게 만들자라고 하는 집권 여당에 조금 더 귀와 눈이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아직 세부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마 내일 되면은 어떤 일정으로 움직일지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과거에 불리한 판세를 뒤집을 정도로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었지만 일각에서는 이제 시대가 좀 바뀌지 않았냐, 영향이 얼마나 있을 거냐 이런 의문도 나오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선거를 그냥 두면 나라가 굉장히 위기가 닥치겠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긴 했습니다만 과연 정당한 탄핵이었는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실은 우리 당을 대표할 만한 얼굴이 없는 거잖아요. 전통적인 지지층을 소구할 만한 상징적인 분이 없고 전통적으로 저희 당이 조금 강했던 지역에서 다니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네, 당 지도부인 신동욱 의원도 또 친한계 박정화 의원도 다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뭐 두 후보는 뭐 수도권 의원도 있고 강원도 의원도 있는데요. 내일 일단 이런 일정으로 움직이게 되고 광역단체장 후보들을 좀 지원을 하게 될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촉각을 곤두세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박 전 대통령의 활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같은 경우는 평생 사죄에도 모자랄 판에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다음 전당대회 나올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정영진 변호사님, 민주당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도 역시 탄핵당한 대통령이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탄핵을 당했던 안 당했던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면 민주당에서 굳이 저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민주당 얼마 전까지 15대 1로 무난하게 압승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균열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그 균열을 더 가속화시키는 것이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 효과 아닌가 그 생각하고요. 원래 이와 같은 중요한 큰 선거에 있어서는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심점 역할은 당대표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에는 당대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막판에 저런 구심점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일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슬러질 것이다. 그러니까 저런 워딩들이 여야 안팎에서 다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이 내일은 부울경을 찾고요. 또 올해는 강원도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사전투표 전날까지 여러 가지 일정들이 계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